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을 읽어주는 세미나 구성 PD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이 확산되면서 RDB 외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내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RD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DB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DB 마이그레이션 전문 기업인 DB2의 김명훈 대표와 함께 HTAP, NewSQL, 데이터 가상화 등 RDB의 변화를 살펴보러 갑니다. 그런데 먼저 그동안 오라클이 왜 RDB의 리더가 되었는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클이 롤백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그 개념, MVCC, 그러니까 그 동시에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DBMS를 쓰는 관점이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는데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라는 관점들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그 안시 표준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서 볼 때 막거나 안 보이거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옵션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내가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는데 네가 왜 봐? 그렇죠. 근데 나는 변경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볼 거야 라는 옵션을 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라클은 롤백 세그먼트라 이제 그 MVCC 개념을 도입하면서 안시 표준은 약간 벗어난 거죠. 야, 그래도 변경하고 있어도 사용자는 봐야지 하고 데이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90년대만 하더라도 네네. 전 예전에 사이베이스도 있었는데 네네.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뭐 오라클, 뭐 RDB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오라클이 어느 순간 확 치고 나가가지고 쫙 갔잖아요, 그냥. 네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MVCC하고 네. 그 다음에 그 RAC, 액티브 구조인 것 같아요. 아, 기존에 그 동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액티브로 그 기존에 있던 액티브 스탠바이가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에 있는 서버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네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오면서 오라클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면 이제 의사결정권자는 야, 이거 안 죽어야 되니까 액티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성능 관점이나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쨌든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굳이 RAC나 액티브 한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네네네. 데이터들이 저런 표 형태로 돼 있으면 크게 RDBMS는 로우 기반으로 저장을 하든가 저렇게 한 줄씩, 네. 아니면 데이터들을 컬럼 단위로 저장을 해요. 열로. 예, 저런 두 종류의 그 데이터베이스, 그 RDBMS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기존에 OLTP라고 해서 빨리빨리 내가 데이터들을 금방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내가 특정 값들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찾아. 네. 그러면 찾을 때 이렇게 찾거든요. 그렇죠. 열로. 요렇게 찾는 거예요, 결국. 네네.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찾으면 그 뒤에 있는 정보들을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생활해 보니 분석에 대한 데이터들은 컬럼이 한 50개, 100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분석에 필요한 게 이 전체 컬럼이 아니고 특정 컬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로우를 이렇게 다 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 5만 불 이상. 뭐 그렇죠. 이렇게. 거기만 보면 그 되죠. 컬럼만 보면 되는 네. 거죠. 네. 우리가 관계형 DB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공간을 축소시키고 최대한 적게 하려고 찢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컬럼 기반으로 돼 있으면 내가 저 밑에 보이는 것처럼 한 100개 컬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 컬럼만 갖고 카운트를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만 카운트하든지 어떤 특정 데이터 범위만 네네. 갖고 카운트를 한다고 치면 저기 있는 로우에 있는 걸 다 뒤질 필요 없이 그 컬럼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에는 저런 컬럼 기반들이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NoSQL 분석뿐만 아니고 RDBMS의 저 분석 기반이라든지 대용량, 그 올랩이라든지 DW 기반에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회에는 저런 컬럼들이 기본적으로 작은 컬럼, 그리고 어그리게이션하는 서머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업데이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갱신하는 것들은 좀 느리죠. 네네네. 네. 압축도 대부분 오케이. 저게 빠르고. 그러면서 RDBMS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저 두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만든 거죠. 그래서 OLTP로 들어오는 것들을 먼저 받고 그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로 컬럼너로 다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고 나가는 것들은 저쪽에서 들고 나가고 데이터 분석은 아까 있는 컬럼 쪽에 한 DB에
두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들고 나가게 하고 분석은 뒤에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싱크를 맞추고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요게 네. 이제 최근 한 10년 전부터 들어오는 HATP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싱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데이터 내부적으로 싱크. 네,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싱크가 잘 중요한 해주는 거죠. 게.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보면 셉 하나, 인메모리 DB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DB는 아니에요. 네. 인메모리 DB라고 불리는 기능들로 해서 하나, IBM 블루, 뭐 이제 뒤에 이제 오라클 쪽도 있는데 특히 IBM 블루 쪽 같은 경우가 저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NoSQL이 갖는 그 기본적인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는 NewSQL이라고 불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NewSQL이라는 게 있어요. 쟤는 기본적으로는 RDBMS 형태예요. 네. 하지만 확장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진 게 저 NewSQL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샤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하기에 네. 좋은 구조로 DB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이제 원래 SQL이 이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스케일아웃 네, 확장하기가. 네, 그거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러니까 RDBMS가 갖고 있는 기본 그 장점들을 포함을 하고 이렇게 그 분산 환경에 최적화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DBMS들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저장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DW라든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든지.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은 걸 갖고 분석을 하죠. 여기에 ETL도 들어오고 CDC도 들어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ETL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CDC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배치로 돌릴지 동기화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방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럼 막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DW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그런데 보니까 실제 데이터들은 있잖아. 그러면 그 데이터들의 메타 정보만 갖고 오고 이 메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거버넌스 카탈로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존에 중복되어 있던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 사일로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한 곳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가상화하는 거죠. 메타만 어떤 테이블 이름만 놓고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거버넌스라는 게 그 테이블의 그 컬럼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놓으면 사용자는 나는 고객의 매출에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딘가에 DBN이 있겠죠. 그 작업을 해놓으면 그럼 데이터는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요게 데이터 가상화예요. 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데이터 가상화 맥센스한 것 같고 한 건데 그럼 저것이 왜 금방 저 개념도 아주 꽤 됐는데 왜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데이터가 이렇게 막 사일로 돼 있고 이렇게 모아야 되고 저걸 가상화해서 볼 만큼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데이터 위치가 분산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거버넌스 카탈로그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빅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개념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시스템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럼 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더 활용할 거야 라는 개념적인 것들이 나오고 활성화되기까지는 데이터 현대화, 뭐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RDB가 아닌 벡터DB, 그래프DB, 시계열DB 등 요즘 핫한 DB들이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DBMS를 선택하는 되게 많잖아요. 네. 415 서치라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렇게 분야별로 했는데 저렇게 뭐 NoSQL, NewSQL, 뭐 빅테이블, 어널리틱에 관련된 부분, 릴레이셔널, non-relational, 그러니까 NoSQL이 not only SQL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non relational orient SQL 뭐 해가지고 NoSQL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계형이 아닌 거, 관계형인 거. 그러니까 내 속성상 아까 얘기한 그런 속성들에 맞게끔 어떤 DBMS를 선택할지 하고 그럼 내가 이거 커머셜을 갈지 오픈을 갈 건지 실제 오픈으로 갔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비용하고 저 유지보수 비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그 확장성에 뭐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 뭐 스케일업은 다 되겠죠. 그럼 스케일아웃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고 액티브나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DBMS가 제공하는 확장성의 그 형태가 내가 로그 기반으로 얘를 복제해서 놔두는 그러니까 로그 싱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DBMS에서 제공하는 복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디스크 기반의 복제를 하든가 DBMS가 사용을 하는 요걸 하든가 하는데 결국 이렇게 복제를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유는 죽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을 때 사는 건 DBMS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놓치고 있는 확장성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액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데이터를 동기하는 거는 DBMS가 해요. DBMS가 그렇죠. 내가 뭐 액티브 스탠바이든 그 여기 리플리케이션에서 마스터 슬레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 DBMS가 하든가 밑에 있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하든가 요거를 동기화시킨단 말이에요. 얘가 죽었는데 사는 거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장성 부분에서 내가 얘를 액티브로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지. 물론 그 IBM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번들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스토리지 공유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DBMS는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용 부분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커머셜하고 오픈을 선택할 때도 근래 오픈으로 막상 오픈인데 사실 그 뭐 우리가 C레벨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엔 쌀 수 있지만 큰 TCO로 보면 네. 결국 이게 맞는지 근데 분리시켜 놓고 보면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커머셜하고 오픈을 할 때도 저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